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외환시장 분석하고 있는 전승치입니다. 평온할 것 같았던 1월 금융시장이 바이러스라는 역풍을 맞이하였습니다. 연초 미중 무역 합의와 또 ECB와 미 연준이 제공하는 유동성, 그리고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개선 기대가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를 강하게 자극을 하였는데요. 1월 초에 있었던 이란 이슈도 시장이 희석하면서 위험 선호 편향을 보였지만은 바이러스라는 역풍을 맞이하면서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 국내 외환시장 동향을 좀 정리해 보고요. 2월을 둘러싼 해외 국내 시장 여건과 2월 환율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해외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외환 시장은 안전 통화 강세 일색이었습니다. 달러 지수, 스위스 프랑, 예내 강세가 나타났고요. 특히 중국 경기 영향력이 큰 원화,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브라질 헤와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달러 지수는 10월에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요. 1월에는 반등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견조한 지표들과 미국 기업 실적을 반영을 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좀 강한 믿음이 나타났고요. 또 미중 무역 합의가 결국 미국 경제에 유리하게 전개되리라는 해석 등이 달러 강세를 자극을 하였습니다.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차트는 이제 역의 위안 환율입니다. 중국 휴장에도 역의 시장은 이제 오픈이 되었는데요. 미중 합의 이전까지 이제 위안 환율은 하락세를 연출하다가 오히려 미중 합의를 확인하면서 지지력을 나타냈고 바이러스 영향 속에서 큰 폭 반등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시장 동향입니다. 달러원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권 하에서 1,200원 선을 테스트하는 국면을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보시면 1,150원 선에 대한 강한 지지력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월 15일에 미중 합의 이후에 미중 합의가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달러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위험 선호 분위기 속에서 작년 말부터 반도체 관련 주식 위주로 좀 우리 주식을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1월 15일 이후 매도세 전환을 하였습니다. 1월 15일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5조 원 순매도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미중 1단계 합의의 영향입니다. 일단 12월 11일 합의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 시장은 이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해서 1월 15일 서명하기까지 위험선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합의 이후에는 냉정을 찾는 모습인데요. 외환시장에서 미중 합의 관련해서 점검해야 될 사항은 첫째로는 이게 진짜 좋은 뉴스인가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나라별로에 대한 영향력은 어떠할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과연 진짜 위험 선호로 달릴 재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미중 무역 합의가 진정한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그 중국의 미국 수입 확대가 단순히 수입선의 변화가 아니어야 하고 미국의 대중 수출 확대가 미국의 수입도 늘려야 선순환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수요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특히 이번 미국의 이 조치가 합의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중 조치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일 무역 정책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60년대 방직품으로 시작을 해서 TV, 철강,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수출 규제를 했고 결국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두 번째 차트 보시다시피 일본의 대미 수출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화해 이런 좀 긴장이 완화된 분위기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할 것인가인데 사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미중 긴장은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 있고 따라서 기업들은 투자를 활발하게 재개할 믿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합의가 미국 외 지역의 큰 축인 유로존 경기 개선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또 글로벌 경기 전체적인 개선을 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품목 관련해서 일부 신흥국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일방적인 호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반응은 어떠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위안화 시장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인데, 위안화 환율은 전략과 현실 사이에서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중국이 전략적으로 위안화 강세로 가져가는 것이 미국 현재로서는 중국 경제에 긍정적일 것입니다. 단 수입 확대를 위해서 내수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에는 위안화 강세가 우호적이고 또 미국의 경계감을 늦출 수가 있고, 또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외국인 자금 유치에 위안화 강세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데요. 일단 글로벌 경기 개선이 전체적으로 좀 제한적이고 대미 경상 적자가 확대될 것이고 미중 긴장 재발 우려가 상존해 있고 또 뭐 이거는 마찰적인 이슈긴 하지만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인민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또 여전한 내국인의 자본 유출 우려 등은 위안화 강세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120주 이평선이 위치한 6.75 위안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 고점 부근인 7.2 위안이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강세에 우호적입니다. 어쨌든 여타 기업 경기 개선을 억제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미국의 전체적인 경상 적자를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흥 통화들의 차별화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어떤 통화들이 미중 합의에 부정적일까를 보면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 중 미중 합의 관련 품목 비중이 높고 해당 품목의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일 것입니다. 일단 유로존과 브라질이 좀 가장 부정적이어 보이는데요. 유로존은 항공기, 자동차, 농산물, 브라질은 대두, 석탄 등 여러 품목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브라질 해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이 뉴스를 반영해서 상당한 약세를 시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바이러스 자체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중국의 위상 자체도 달라졌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스 당시가 이제 현재의 상황과 가장 비교해 볼 만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당시의 해외 외환시장, 국내 외환시장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 기간 동안에 영향권 하에 있었고요. 첫 번째 차트 보시면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달러 지수 하락, 유로 강세, 예나는 소폭 강세, 위안화는 패그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거는, 그러니까 통상 안전자산인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은 사스의 영향이라기보다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닷컴버블 붕괴와 2001년 9.11 테러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미국 패권에 대한 의구심, 특히 2003년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라크전이 치러졌는데요. 이러한 그런 이슈들이 쌍둥이 적자 우려를 심화시키면서 달러화에 강한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유로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뭐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도 있고요. 또 99년 유로 도입 이후에 안정세를 찾아가는 국면이었고 예나는 BOJ 완화 정책의 강세가 제한이 됐습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 그 2003년 달러원 차트입니다. 2003년 3월 초 1990원대에서 1260원대까지 그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사스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데이터만 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달러원 시장에 사스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이 됐고요. 오히려 국내 여건이 상승을 촉발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당시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SK 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우리 신용 리스크 상승 등이 좀 나타나면서 우리 이슈가 달러원 환율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스의 그 외환시장, 국내외 외환시장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스 때와 달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달라졌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중국의 경제 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공장 가동 중단이 언제 해제가 될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글로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것은 중국의 서비스 수지와 여행 수지입니다. 2003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여행 서비스 수지 적자가 40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300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서 내수 소비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이 점은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은 해외 서비스 수요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빠른 확산이 언제 진정될 수 있느냐, 정점을 언제 볼 것이냐가 관건이고요. 마찰적인 이슈로 끝날 것이다 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 관련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이 2월 시작을 합니다.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3월 3일 그 슈퍼 화요일에 대부분 그 후보에, 특히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바이든과 샌더스로 압축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 정책들을 보시면 결국 금융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샌더스입니다. 상당히 과격한 공약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부유세를 찬성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법인세율을 14%포인트 인상을 하겠다는 공약, 금융거래세 부과, 결국 기업과 금융시장의 비우호적인 공약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아이오와 코커스 같은 경우는 샌더스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러한 뉴스들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보이고요. 외환시장 반응은 어떨까 보면 달러화는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주요 통화에 대해는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단기적이긴 하지만 미국 경기와 증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신흥 통화들에는 달러가 신흥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로 신흥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이제 해외 통화 전망을 해보면요. 여전히 바이러스 영향권 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안전 통화 강세, 신흥 통화 약세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화는 지지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경기는 그래도 탄탄한데 유로존과 신흥국의 경기 개선 흐름이 그동안의 달러 강세를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2월 발표되는 지표들은 여전히 미국 달러화의 강세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달러 지수는 유로 비중이 거의 60%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빠지지 않는 한은 달러 강세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근데 유로 같은 경우는 1.10달러 부근만 가면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 지수의 강세를 억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 영향권 하에서 안전통화 강세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국내 이슈는 두 가지 정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 합의의 원화 영향력인데요.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중 수출 품목과 그 겹치는 품목이 우리가 많지 않고요. 특히 18, 19년 관세 전쟁을 하는 동안에 중국이 대미 수입을 한국산으로 대체한 그런 품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되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고요. 결국은 전체적인 중국 경기 흐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중국의 경기 반등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간재 수입 의존도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그리고 내수를 좀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구조 변화 속도가 이번 미중 합의를 통해서 더 가팔라질지, 그렇다면 우리 한국 경제 원화에는 부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으로는 그 속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화 시장의 수급 요인들입니다. 매 분기마다 한국은행이 그 기업들과 역외, 그러니까 소위 역외라고 부르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 데이터를 보면은 외국인의 그 포지션, 여기 NDF의 포지션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작년에 미중 긴장감 구조 속에서 외국인은 달러원 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4월 데이터를 보면 4월 한 분기 동안에 외국인이 200억 달러를 순매도하면서 분기 규모로
최대 달러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3분기 동안 달러 롱 포지션 취했던 거를 4분기 대부분 털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의 시장이 의미하는 바는 외국인의 포지션이 상당히 가벼워졌다. 그러니까 추가로 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 당사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결국 우리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상 부분의 공급 압력은 계속 있긴 하지만 2016년도 이후에 이미 해외 투자가 900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미 경상흑자보다 해외 투자가 많다. 물론 환해지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수급 상황은 상당히 달러 공급 우위가 약화된 상황이고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또 이제 수급이 달러 공급 우위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승 재료가 유발됐을 때 또 시장에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원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는 1170원에서 121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밑쪽에서 보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좀 계속 될 거고요. 미국 대선 경선의 불확실성, 또 2월은 계절적으로 원유 수입하고 하면서 경상 부분의 공급이 좀 약화되는 시기입니다. 또 해외 투자 관련한 꾸준한 수요도 있고, 또 삼성전자 중간 배당이 이제 2월에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환율을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위쪽에서는 사실 12월에 이제 외국인은 달러를 아까 많이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주자 외화예금 보면 환율 빠지는 동안 우리 기업들과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안 팔고 예금을 하거나 또는 달러를 사서 쟁이는 그런 행태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마다 고점 매도 가능성이 적지 않고 또 확정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러시아발 선박 수주 가능성이 좀 있고 또 당국도 상당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국뿐만 아니라 중국 외환 당국도 7 위안 넘어갔을 때 시장이 계속 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려고 투기 세력들이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은 이미 사실 중국 시장이 닫혀 있는 동안 우리 시장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1200원 위에서의 상승 탄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예, 쉽지 않은 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영향권 하에서 냉정하게 좀 판단하셔서 건강과 자산도 다 지키시는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